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20년 만에 마주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는 민수의 모습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함께 꿈을 키우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던 그 친구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20년이라는 긴 시간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가로놓여 있었죠. 민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훈아, 정말 너구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야, 오랜만이야. 삼촌이 돌아가신 걸 오늘 알았어. 정말 미안해. 민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20년 전 그가 저를 배신했을 때의 그 분노가 다시 밀려올랐거든요. 동시에 그리움도 올라왔어요. 제일 친했던 친구, 형제 같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넌 어떻게 여기를? 회사에서 부고를 봤어. 내 삼촌 성함이 익숙해서 혹시나 했는데 정말 너였구나.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요즘 뭐해? 결혼은 했고? 민수의 질문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고. 그렇구나. 잘 됐네.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딘가 씁쓸한 기색도 보였어요. 너는 어때? 나도 비슷해. 결혼했고 아이 둘 있어. 지금은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하고 있고. 아, 그렇구나. 결국 민수는 그 길을 선택했구나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가 그토록 거부하던 아버지의 길을. 그때 우리가 함께 꿈꾸던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억나? 고3 때 우리가 함께 세웠던 계획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같은 대학에 가서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꿈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기억해. 다 기억하고 있어. 제 목소리에 섞인 쓴맛을 민수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잠깐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훈아, 그때 일 정말 미안해. 2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대학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민수는 갑자기 달라졌었어요. 함께 준비하던 사업 계획을 포기한다고 했고 아버지가 정해준 경영학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더 나아갔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장학금 신청서에 필요했던 추천서를 약속과 달리 써주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창업 아이디어를 자기 아버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20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장학금 못 받아서 대학도 포기해야 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간 대학 다녀야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다만, 그때 나도 정말 어려웠어. 아버지한테 압박받고 있었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너를 배신할 이유는 되지 못했지. 정말 미안해. 어려웠다고? 그럼 나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제 어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너희 집은 그래도 선택할 여지라도 있었잖아.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었고, 나는 그 장학금이 아니면 대학 갈 방법이 없었어. 그걸 알면서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미안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지나간 일인데. 너는 결국 편한 길을 선택했고 나는 어려운 길을 혼자 걸어왔어.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너와의 우정보다 내 안정을 택했지.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훈아,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사업할 때마다 내가 생각났고, 성공할 때마다 너와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다만, 너한테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내가 보여준 꿈, 내가 가진 열정,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자극이 되었어. 비록 그때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그 후로는 내 몫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 있는데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묘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너 정말 이상한 놈이야. 배신하고 나서 고맙다고 하면 어떻게 해? 웃기지? 나도 알아. 하지만 정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장례식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화였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런데 정훈아, 너는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없을까? 민수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는 건지. 용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다만 이제는 그렇게 화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응. 20년 동안 너한테 화내면서 살았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어린애들이 싸웠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완전히 화가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복잡하게 얽혔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꿈꿨던 사업 아이디어,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SNS 플랫폼이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앞서간 아이디어였어. 그래. 그 아이디어로 아버지가 정말 큰 돈을 벌었어. 물론 지금은 그 사업 접었지만 민수의 고백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그들이 돈을 벌었다니. 그런데 말이야.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뭐가? 우리가 함께 사업하는 것 말이야. 민수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진심이야. 20년 늦었지만 그때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너 미쳤어? 20년 만에 만나서 갑자기 사업을 함께 하자고? 미친 건 맞아. 하지만 정말 해보고 싶어.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 그 꿈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저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생각해 볼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무작정 하자는 건 아니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때 장례식장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안내였어요.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야겠어. 삼촌 마지막 길 배웅해 드려야 하니까. 그래. 나도 잠깐 인사드리고 갈게. 민수도 함께 삼촌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삼촌은 생전에 민수를 정말 아끼셨었거든요. 우리가 친하게 지낼 때 민수를 보시면 항상 기뻐하셨죠. 삼촌이 우리 다시 만나는 걸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은 늘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민수를 만났다는 것,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 정말 예상치 못한 하루였습니다. 삼촌의 장례식이라는 슬픈 자리에서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나 드라마틱했어요. 화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시간 될 때 연락해. 진심으로 기다릴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오늘 만나서 좋았어.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가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신중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여보가 결정할 일이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2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놓았을 테니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이전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IT 컨설팅 회사를 생각하고 있어. 너의 기술적 전문성과 내 비즈니스 경험을 합치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 진짜 진심이었구나. 당연하지.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자본금, 역할 분담, 심지어 만약 실패했을 때의 대비책까지. 민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정훈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 뭔데? 20년 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해. 물론 내가 잘못한 거고 사과도 했지만 계속 그 일로 서로 불편해하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죠. 알겠어.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럼 정말 함께 해볼 거야? 해보자. 다만 조건이 있어. 뭔데?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남기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당연한 얘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우리였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우리의 작은 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일을 함께 하면서 점점 예전의 호흡을 찾아갔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고 20년의 경험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는 무모한 열정만 있었다면 이제는 경험과 신중함이 더해져서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1년 후 우리 회사는 제법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은 되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갑자기 뭐가? 20년 전에는 내가 너를 배신했지만 너는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잖아. 그게 고마워. 별말 다 하네. 나도 좋은걸.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날 장례식장에서 민수를 피해버렸다면, 아니면 화만 내고 돌아서 버렸다면 지금 이런 기회는 없었을 테니까요. 삼촌의 장례식이라는 슬픈 자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재회는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숙함을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의 배신과 상처, 그로 인한 각자의 다른 인생 경험들, 그리고 삼촌의 부고를 통한 우연한 재회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와 저는 이제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친구는 아니에요. 더 조심스럽고 더 현실적이고 더 성숙한 관계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